대한민국 연예계는 감당하기 힘든 또 하나의 비극적인 소식에 깊은 슬픔에 잠겼다. 인기 개그맨 이진호의 여자친구 A씨가 인천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어떠한 외부 침입이나 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인 한 통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사건은 극단적 선택으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 그러나 그 유서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한껏 불씩 벗겨지자 대중은 이진호가 TV 속에서 선사하던 유쾌하고 사람 좋은 웃음 뒤에 얼마나 끔찍하고 이기적인 진실이 가려져 있었는지 마주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추락하는 스타. 끝나지 않던 논란의 굴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진호는 대중에게 가장 폭넓은 사랑을 받는 개그맨 중 한 명이었다. 그의 번뜩이는 재치와 순발력, 서민적인 매력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청자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선사했고 다수의 인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방송가의 블루칩으로 군림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스크린 뒤편은 대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어두운 그림자로 빠르게 얼룩져갔다. 시작은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였다. 그는 수천만 원대의 불법 도박에 연루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는 그의 깨끗했던 이미지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다. 이후 지인들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는 등 그의 도덕성은 끝없이 추락했다. 논란의 정점을 찍고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불과 한 달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음주운전 사건이었다. 당시 그는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의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로 자신의 코가 외제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되었다. 대중의 분노와 비난은 그 어느 때보다 거셌고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비판 속에서 그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며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그러나 이 파렴치한 사건의 이면에는 한 여인의 순수한 사랑이 어떻게 비극으로 변질되었는지에 대한 가슴 아픈 진실이 숨어 있었다. 그를 지키고 싶었어요. 비극의 시작이 된 신고 언론의 후속 보도를 통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진호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장본인이 바로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연인 A씨였다는 것이다. A씨의 한 측근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씨가 이진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문제로 몇 달간 홀로 속을 끓였다며 사건 당일에도 만취한 그가 운전대를 잡으려 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A씨는 그가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신고뿐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녀의 의도는 사랑하는 사람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바로잡으려는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외침이었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연인의 등에 칼을 꽂은 배신자, 기산적인 밀고 자라는 잔인한 낙인을 찍었다. 신고자의 신상이 언론을 통해 무책임하게 공개된 후 A씨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해야 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나? 사랑이 아니라 돈과 명성을 보고 만난 것 아니냐는 식의 무차별적인 인신공격과 성희롱에 가까운 악성 댓글이 그녀의 개인 SNS와 관련 기사, 댓글창을 뒤덮었다. 그녀의 신상 정보와 과거 사진까지 온라인에 유포되며 2차 가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그녀는 주변 지인들에게 나는 정말 오빠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망친 것 같다. 사람들이 나를 괴물처럼 쳐다보는 것 같아 집 밖에 나갈 수가 없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대인기 피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눈물로 쓰인 유서. 내 선택이 마지막 기회가 되기를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홀로 감당해야 했던 죄책감이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유서는 그녀가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서 마지막을 결심했는지 피눈물로 증언하고 있었다. 유서는 오빠를 지켜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모든 게 내 탓이 되어버렸을까라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뒤섞인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진호를 신고한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상상 이상의 파장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그의 추락이 모두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는 죄의식에 짓눌려 있었음을 토로했다. 유서에는 이진호에 대한 원망과 연민, 애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 눈 감아줬어야 했을까? 차라리 내가 그날 밤 오빠의 잘못을 그냥 덮어줬어야 했을까? 매일 밤, 매 순간 수천 번씩 후회하고 또 후회해서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끊임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지독한 고통 속에 갇혀 있었다. 유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 비극의 본질을 드러내며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모든 걸 혼자 감당하게 해서 미안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부디 내 이기적인 선택이 오빠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 더는 어리석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그녀는 자신의 죽음이 이진호에게는 인생을 바꿀 마지막 경종이 되기를 바라는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슬픈 소망을 남기고 스스로 생의 끈을 놓았다. 세상은 내가 알던 곳이 아니었어. 마지막 메시지. 그녀가 세상을 등지기 직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그녀의 위태롭고 고립되었던 심리 상태를 짐작하게 한다. 근데 나 너무 지쳐서. 사건 당일 새벽 2시 17분. 그녀는 나를 원망하지 마. 세상은 내가 어릴 적 꿈꾸던 그런 곳이 아니었어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이어서 보낸 메시지는 더욱 가슴 아프다. 만약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오빠는 조금이라도 달라질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칠까? 이 질문은 자신의 부재가 사랑하는 연인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과 깊은 체념을 동시에 내비치고 있었다. 한 개인의 안타까운 선택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이 사건은 이제 우리 사회 전체에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스타의 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개인의 사생활과 의도를 무차별적으로 파헤치고 단죄하는 잔인한 대중의 시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자극적인 제목으로 포장해 나르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사이버불링을 방조한 언론의 상업주의. 그리고 그 거대한 폭력 속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고통을 유명세라는 이름으로 외면한 우리 모두가 이 비극의 방관자이자 공범자는 아니었을까. 한때 가장 밝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을 웃게 했던 한 남자의 끝없는 추락. 그리고 그를 어둠 속에서 지키려다 먼저 쓰러져간 한 여인의 슬픈 죽음. 이 비극은 화려함 뒤에 가려진 연예계의 잔혹한 압박감과 익명성에 기댄 무분별한 비난이 한 인간의 삶을 얼마나 철저히 파괴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2025년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